오늘 같이 살펴볼 책은 글쓰기 지우고 줄이고 바꿔라. 이 지줄바라고 줄여놨네요. 네, 어떻게 지우고 줄이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순옥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연식이 좀 됐습니다. 2012년도 책인데 깨알 같은 팁들이 숨어 있어서 제가 또 어렵게 발견한 책입니다. 주말 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글을 쓸 때 늘어진 동사를 압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 설명 없이 같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 만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건 없고 의미 전달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한다. 실패를 하게 되고 만다를 실패한다로 줄였습니다.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명확한 내용이 됐죠. 네,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뭐를 하게 되고 만다라는 말이 서술부를 길게 늘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굉장히 생생한 예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글을 압축해서 쓸 수 있는지, 고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졸업생들의 성공을 바람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보는 표현이죠. 그냥 졸업생들의 성공을 바란다 라고 쓰면 됩니다. 바람하지 않는다. 좀 있어 보이는 문장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자, 그런 역할은 국회가 맡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썼던 적들이 많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런 글이 꼭 옳지만은 않다는 사실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는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슨 말이죠? 정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겠지만 아닌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고쳐야 될 문장이죠. 오늘 경기는 삼성이 한화를 2대1로 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대1로 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뭐 할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쓰죠. 자신이 없는 표현인데 근데 2대1로 이긴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쓸 내용이 아니죠. 그냥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됩니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약간 수거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뭐 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좀 허탈할 정도인데 문제는 이렇게 쓰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다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썼을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강조에 대한 미련이 남으면 훨씬 같은 부사를 넣어도 괜찮은데, 뭔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면 건강이 돈보다 어떻게 하죠?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그렇게 쓸까 싶지만, 사실 이런 표현들을 저도 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장이 간결하면 리듬감도 살고 의미 전달도 명확해집니다. 이런 습관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지만 참 고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이렇게 늘어뜨리지 않고 압축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번에는 짧은 단어 사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선택한 길이기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선택, 이걸 택한 길이기에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죠.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게 된다. 되돌아보면을 돌아보면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알게 된다.
그들이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정전이 되었다. 뭘 고쳐야 될까요? 예. 그들이 밥을 먹으면서를 먹으며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또 한자 더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크죠. 예. 배달된 양이 충분하지 않아 물을 더 섞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예. 배달된 양이 충분하지 않아를 충분치 않아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 일을 가능하게 했다를 가능케 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기왕이면 이렇게 줄여 쓰는 게 낫겠죠.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는 생각헌대로. 예. 이렇게 하면 압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예. 되자마자를 그냥 되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예, 기왕이면 저렇게 압축해서 쓰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식 표현 많죠. 번역을 하면서 번역가들이 그대로 옮겨 쓴 글을 우리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쓰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나는 아이 셋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이 셋이 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 have 동사의 사용이 되게 많거든요. I have three children. I have three children. 우리는 세 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라고 영어는 쓰지만 영어를 our children are three라고 쓰면은 어색하죠. 근데 우리말은 반대입니다. 아이 셋을 가지고 있다가 어색하죠. 나는 아이 셋이 있다라고 고쳤으면 됩니다. 출근하자마자 회의를 가진 뒤 잠시 휴식을 가졌다. 예. 출근하자마자 회의를 한 뒤, 이거 설명이 밑에 잘못됐네요. 출근하자마자 회의를 가진 뒤 잠시 휴식을 가졌다. 휴식을 가졌다. have. 예. 설명도 맞군요. 가졌다가 2번 반복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have 동사를 사용한 영어식 표현이 쓰였는데 휴식을 가졌다로요. 그래서 두 개가 뭐죠? 이건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휴식을 가졌다를 잠시 쉬었다로 바꾸면 됩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에게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영어는 is나 there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가 앞에 와야 하는 특성상 길이가 길면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is나 there 같은 가주어의 사용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것은 결코 자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다를 잠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로 바꾸면 됩니다. 훨씬 더 뜻도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앞에 문장만 보면 어색하지 않은데 고친 문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번역투의 문장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덧남은 세균에 기인한다. 야,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에 기인한다. 동명사나 현재 분사의 다양한 활용이 영어의 특징이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둘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위의 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덧나다를 덧남이라고 표현했다. 상처의 덧남은 세균에 기인한다. 그것을 세균 때문에 상처가 덧난다라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정책 기조와 그것의 실행 방침을 알아보죠. 이것도 얼핏 봐서는 고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근데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정책 기조와 실행 방침을 알아보자. 영어는 대명사를 사용해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 넣도록 강조한다. 때문에 대명사의 사용이 많은데 그것 쓰이는 정책 기조 대신에 들어간 대명사죠. 굳이 우리말에서는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정책 기조와 실행 방침을 알아보자. 훨씬 명확해졌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글쓰기 지우고 줄이고 바꿔라는 책에는 우리가 흔히들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잘못된 표현들에 대한 어떤 수정 그리고 어떤 바꿔주는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좀 더 올바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오래됐죠.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을 한번 읽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글을 잘못 써왔는지 알게 되는데요. 일부만 여기에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 책은 한번 사서
좀 더 내가 깔끔한 문장을 쓰고 싶다, 완성도 높은 문장을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부분 밀리 서재에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밀리 서재에만 글쓰기에 관련된 책이 몇백 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보면 어떻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다. 반복되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희 같이 공부하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왜 옷도 너줄하게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글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